여보, 나 다녀올게. 아이고, 또 가요. 아유, 어째 은퇴하고 나서 외출이 더 잦은 것 같아? 아하이, 이 재미로 사는데, 아유 좀 봐줘요. 아이, 이 친구, 한수만 물려주면 안 되겠나? 야, 이 사람아, 아유 아까도 그러더니, 아유 이번엔 난 못 봐줘. 안돼. 내가 이겼지.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거요. 아이고, 그나저나 자네 몇 시에 온 거야? 점심은 먹었어?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잠깐만, 앉아만 있어서 그런가. 난 근데 그 배도 안 고파. 난 한 4시간 정도 있은 것 같은데. 내가 운동 부족이긴 하지. 집 앞에 기원만 왔다 갔다 하니 아유 이거 운동을 시작해야 되나. 요즘에는 아이고 조금만 걷는데도 참 힘이 들어. 2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유 이거 힘드냐. 이게 다 그거야. 그 운동 부족. 아유. 여보, 문 앞에 택배가 왔대. 그거 좀 갖다 줘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뭘 이렇게 무거운 걸 샀어. 아유 이거 무거워. 아이고 이게 뭐야. 뭐가 무겁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아유, 나이 들더니 힘까지 떨어지고, 아이고, 이거 어디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응? 다리만 빼빼 말라가지고 배는 뿔뚝 나오고. 아유, 여보, 내가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병원 가서 진찰 좀 받아봐요. 은퇴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집 앞 기원에서 바둑 두는 게 낙이에요. 요즘에는 기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나이가 있으시고 근육이 감소할 때거든요.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예전보다 더 피로감을 느끼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힘이 듭니다. 천천히 진찰 받으시고요. 치료 시작하시죠. 은퇴 후 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근감소증이 찾아온 6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또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보통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육이 감소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어떤 질병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이름에서처럼 근육량이 감소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 몸은 30대 나이를 전후로 해서 근육량이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에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육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골절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즘 헬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손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같은 근감소증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좀 될 것 다릅니까?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제 근감소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1차성 근감소증과 2차성 근감소증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1차성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해서 점차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걸 말하고요. 네. 2차성 근감소증은 다른 다양한 신체 질환들, 예를 들어서 네.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라든지 영양이나 흡수장애, 아니면은 척수 손상과 같은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서 오랜 침상 생활을 한 경우에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지금 자료화면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예. 혹시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네. 이제 젊은 건강한 성인에서 촬영한 허리 MRI 사진이고, MRI 사진.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나이가 들고 네. 근감소증이 발생한 어르신들의 허리 MRI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검은색 부분을 그러면 근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라졌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연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뭐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나 뭐 무거운 걸 들 때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네. 이렇게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좀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신체 활동 능력이 이제 저하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어떤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전보다 좀 더 쉽게 피로해지고 네. 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요. 네. 또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나 이로 인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네. 이전에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신체 활동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감소증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근육을 뭐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가 따로 있는 겁니까?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합니까?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네. 주로 이제 3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 네. 네. 첫 번째는 근육량, 네. 두 번째는 근력, 네. 세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CT나 MRI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주로 이제 시행하는 검사법이 첫 번째는 이중 방사선 에너지 흡수 검사가 있겠고, 오. 두 번째는 이제 생체 전기 저항 측정 검사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검사는 우리가 이제 골밀도, 골다공증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은 헬스장에서 인바디 많이 하시죠. 오, 네. 네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근육량이 남성은 제곱미터당 7kg 미만, 네. 여성은 5.4kg 미만인 경우에 근육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력의 경우에는 악력을 측정을 해서 남성은 28kg 미만, 어. 여성은 18kg 미만일 때 근력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미만일 때.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활동 능력의 경우에는 네. 6m 보행 검사법을 시행을 해서 보통 정상인 경우에는 초당 1m 정도의 보행 속도가 나오는데 네. 그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신체 활동 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 뭐 앓게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이 근육을 만드는 것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 감소하는 것 자체가 근감소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근육량을 늘리는 게 치료의 목표이기도 하겠고요. 네. 네. 현재까지는 아직 이 근감소증을 뚜렷하게 개선시킬 만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습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이제 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헬스장에서 덤벨이나 바벨 아니면 탄성 밴드 같은 그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본인의 체중을 이용을 해서 네.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단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체중 1kg당 0.9g 정도 된다고 보고 0.9.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 냉장고에다가 닭가슴살 있더라고요. 넣어놓고, 네네네. 방금 방송 시작 전에도 이렇게 먹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 꼭 챙겨야 하는 그 영양 그 식단이 있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닭가슴살, 뭐 닭다리살 이게 좋을까요? 뭐 음료도 그런 것도 있고. 다 오. 좋고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보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냥 밥이랑 한두 가지 반찬으로 간단하게 챙겨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귀찮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 유제품, 칼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식단을 짜셔야 되고, 네. 네,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달걀이나 두부, 콩류, 그리고 소고기나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류 등을 포함을 해서 네. 식단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 요즘 바쁜 현대인에게는 네. 그 사실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영양소, 간편한 게 좀 있다면 네. 어떤 걸 좀 추천하십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단백질도 왜 마실 수 있는 제품 형태로 나온 것들이 네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네. 네, 그래도 골고루 반찬을 드시는 게 가장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뭐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군들 살펴봤는데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감소증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치료법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약제가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런 근감소증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운동과 식단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근감소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아직까지 근감소증에 대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운동과 식습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식습관이랑 운동을 잘 병행을 하셔서 근감소증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제 젊은 연령대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위험성을 잘 인식하신 다음에 젊었을 때 충분히 근육량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큰 혜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그런 것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